김정은은 진전된 핵공격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데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가 김정은의 죽음을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의 이딴 강경 발언들과 맞물려 대북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셀 차관보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조빈나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대북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 캠프의 외교 책사들도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any options off the table at this time. Mr. Trump has been very, very clear about, when it comes to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he'll do two things. He won't take options off the table. 이에 앞서 버월벨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면 선제 타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언급한 건 미국 내 이런 강경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이미 미국이 설정해 놓은 한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 타격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핵능력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를 한다면 실제로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미 공격 준비를 마쳤고 시점만 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빈나. 미국 공군이 최근 본토에서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을 투하했다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에 동원한 폭격기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B2A입니다. B2A 폭격기 두 대는 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발해 네바다주로 날아와 토노파 실험장에 훈련용 모의 핵폭탄을 각각 한 발씩 성공적으로 투하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 NNSA는 이 같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훈련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입니다. 미군의 B-61 핵폭탄 가운데 유일하게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버전과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핵폭탄이 각각 한 발씩 동원된 겁니다. 모두 유사시 북한 김정은과 지휘부에 대한 공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입니다. 기존의 일반 전투기로 투하 훈련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략 자산인 B2A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을 전후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As an operational matter, we're not going to discuss any preemptive military actions in advance. 때문에 미군이 훈련 내용은 물론 훈련에 사용된 핵무기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김정은은 진전된 핵공격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데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가 김정은의 죽음을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의 이딴 강경 발언들과 맞물려 대북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셀 차관보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조빈나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대북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 캠프의 외교 책사들도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any options off the table at this time. Mr. Trump has been very, very clear about, when it comes to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he'll do two things. He won't take options off the table.
이에 앞서 버월벨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면 선제 타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언급한 건 미국 내 이런 강경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이미 미국이 설정해 놓은 한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 타격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핵능력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를 한다면 실제로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미 공격 준비를 마쳤고 시점만 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강력한 무기체계와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줌월트가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태평양 해역에 배치될 예정으로 한반도 주변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차세대 구축함 줌월트함입니다. 길이 183m로 현존하는 미군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적 레이더엔 소형 어선 정도로 보일 만큼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췄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릴 만큼 강력한 무기 체계도 장착했습니다. 사정거리 185km의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헬기와 드론까지 탑재됩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승조원은 기존 함의 절반 정도인 15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줌월트함은 2년간의 시험 항해를 마치고 모레 공식 취역합니다. The commissioning is where we formally recognize the ship as a United States ship. It receives its commission to serve the nation. 척당 건조 비용이 5조 원에 이르는 줌월트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됩니다. 갈수록 군사 대국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주변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은 줌월트급 구축함 2척을 더 건조 중인데 이 함들도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국은 구축함 줌월트의 배치는 물론 다른 전략 자산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미 본토에 있던 B-2 전략 폭격기 3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곧이어 전략 폭격기 3총사인 B-52와 B-1B 또 B-2가 괌 기지에서 동시에 출격하는 이례적인 통합작전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전략자산 F-22를 배치하고 있고 또 괌에 배치된 핵추진 잠수함을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략자산을 잇따라 전진 배치하는 건 중국의 성장으로 흔들리는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겁니다. 실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한 이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6만 6천 명으로 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 태평양 함대의 해병대 항공기는 416대에서 630대로 또 해군 항공기는 1056대에서 1111대로 각각 늘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도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전력 보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특히 회의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사드 배치 이전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광물이 중국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남평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지난달 홍수로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고 복구 작업에 동원된 북한 병사들이 벽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선의 보배라고 부르는 노천 철광산인 무산광산에는 철광석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캔 철광석은 중국 남평으로 넘어옵니다. 중국 남평역 부근 야적장, 북한산 광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광물을 실은 트럭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산 철광석 반입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최근엔 홍수로 반입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지난 8월 무산광산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무산광산에서 나온 폐석 더미가 새로 생기거나 커진 모습입니다. 광산이 계속 가동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남평 야적장에 쌓아놓은 북한 철광석 더미 모양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평으로 반입된 무산 철광석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 활용 철광회사로 옮겨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철광석은 이곳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공급됩니다. 실제로 유엔 제재 이후인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북한 철광석 수출은 60% 이상 늘었습니다. 북한산의 수입 가격이 중국 전체의 수입 가격보다 17% 정도 저렴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철광석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무산광산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해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가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두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접경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꽃게 조업이 절정을 맞고 있는 연평도는 어획량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어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꽃게 조업을 위해 새벽부터 출항을 준비 중인 한 어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어장에서 그물을 치고 바쁘게 손을 놀립니다. 순식간에 갑판이 꽃게들로 가득 찹니다. 상반기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었던 꽃게 어획량이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해 어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상태고 양은 많을 때보다 한 3분의 2 정도는 걸리니까 생계 유지는 되죠. 잡아온 꽃게는 포구 주변에서 인부들을 고용해 그물을 자르고 꽃게만 떼어냅니다. 인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올 가을. 올 봄에는 좀 힘들었고, 좀 괜찮은 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도 연평도 북쪽 북방 한계선 부근 어장엔 최소 1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어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군 형성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을 다 싹 쓸어가는 거죠. 걔네들은 쌍끌이로 위아래 다 쓸어가면서 치어까지 다 잡아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이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배를 현대화돼가지고 검거 실적을 올리고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대치가 있어야지. 중국 어선이 황폐화시킨 어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